뇌졸중하면 다들 콜레스테롤부터 떠올리시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버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뇌졸중에 대한 이 오래된 통념을 한번 제대로 깨보고 진짜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 혁신적인 방법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나쁜 놈이라고, 주범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 그 신화부터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보통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막 덕지덕지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시작점은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혈관에 염증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은 사실 쌓이고 싶어도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범인이 아니라 뭐랄까요? 사건 현장에 남겨진 지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관을 망가뜨리는 염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범인이 아주 가까이에, 그것도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설탕, 단 음료, 빵, 과자 같은 것들이에요. 네, 바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공격하는 진짜 주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만 걱정할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음식들부터 멀리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뇌졸중이 딱 발생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뇌졸중이 땅 하고 터졌다고 해서 뇌 손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인데 손상이 초기 며칠, 길게는 보름까지도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든타임, 이 결정적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후유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뇌조직 주변을 보면요.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나 곧 죽을 것 같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위험에 처한 영역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페넘브라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영역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페넘브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뇌가 붓는 것, 즉 뇌 부종을 최소화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요한 페넘브라 영역을 구하고 뇌의 부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아주 큰 부분이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바로 그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설탕이나 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확 높여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뇌를 더 붓게 만들어요. 완전히 최악이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짧은 단식을 하거나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뇌의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포도당이 아니라 케톤이라는 다른 에너지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을 두고 음식으로 만든 치료제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체 에너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케톤은 직접적으로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뇌부종까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 그냥 건강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되는 순간인 거죠. 자, 이번에는 좀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뇌졸중 회복이랑 턱관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턱을 움직여서 뭔가를 씹잖아요. 이 씹는 행위가 우리 뇌에서 가장 큰 신경 중 하나인 3차 신경을 바로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자극이 뇌로 가는 피의 양을 늘려주고 잠자고 있던 뇌세포들을 깨워서 손상된 뇌가 다시 재기능을 찾도록 돕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냥 턱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재활 스위치를 딸깍하고 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통의학의 지혜를 현대과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의사들이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많은 한의사분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혹시라도 뇌졸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이 공진단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신뢰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랜 지혜가 이제는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공진단이 단순히 뇌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비됐던 운동 기능을 개선하고 심지어 신경세포가 다시 자라나도록 돕는 효과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회복에 필요한 거의 모든 단계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공진단이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 바로 시루토인1을 활성화시킨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손상된 뇌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수백 년 전의 처방이 최첨단 유전학이랑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단, 턱운동, 그리고 전통의학의 지혜까지 오늘 정말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살펴봤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장 내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